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아침 천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첫 뉴스는요,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경쟁군 가운데서 지금 다시 떠오르는 다크호스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세균 현직 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온 걸 보면 대형 뉴스들,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경쟁이라든가 등등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천옥현의 안보 정론을 쭉 훑어보시면 어제 밤늦게까지 전부 제가 다 분석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분석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낙연 전직 총리죠. 전 총리께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도 여권의 잠룡 경쟁 구도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짤막짤막하게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는 이낙연 당선자 그리고 전세균 현 총리 간에 벌어질 이 경쟁 구도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세균 총리가 취임할 적에 자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세균 총리 얘기가 나는 차기 대선 구도와 전혀 관계없다,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올 의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들이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고, 제일 큰 것이 바로 삼김 시대부터 흘러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치 접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대통령까지 갔어요. 그리고 현재도 정치 전면에서 뛰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전라남도 시골에까지 가서 정치 안 하겠다고 딱 은둔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는 차기 대권 전혀 생각이 없다,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총리만 잘하면 그걸로 만족한다, 이렇게 정세균 총리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변에서는 이미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정세균 총리를 만난 분들의 얘기를 보면 뭔가 정세균 총리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총리를 정이나 돕고 싶으면 10 중에서 4만 도와라, 그리고 나머지 6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농담 쪽일 수도 있지만 농담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뭔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번에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대구에서 한 달씩이나 장기 치료하면서 대구의 코로나 이 확산 추세에 정면으로 말하자면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인 것이 이 코로나 총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현장 지휘 활동을 잘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순한 주례 보고만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수시로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상호간에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논의할 정도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도 받고 있다. 그래서 총리 취임한 이후에 총리실과 청와대 사이에 단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총선 이후에 당선자들하고 비공개 당선 축하
자리도 여러 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현재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권 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 정세균 잠룡 또 다른 잠룡들에게 밀릴지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고, 또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3년은 대통령님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였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 대통령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정황, 그러니까 이 민주당 당선자들 비공개 축하연도 갖고 있죠. 이 4만 도와주고 6은 본인을 도와달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코로나 정국에서의 탁월한 리더십이 빛을 발휘하고 있죠.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모두를 양 가슴에 양 팔에 껴안고 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만만치 않은 닭구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어떤 측면에서 이낙연 전 총리와 현 정세균 총리 간의 차별성이 차이가 좀 있는지, 사실 겉으로 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선은 호남을 정치적인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낙연 당선자 같은 전 총리는 전라남도, 광주 이쪽이고, 그리고 정세균 현 총리는 전북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 보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호남에서만 3번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전남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총리직을 수행했죠. 그러나 이 정세균 총리는 호남과 서울 종로 1번지, 그야말로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종로를 포함해서 6번 당선됐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호남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 한 분은 전라남도, 한 분은 전라북도,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으로 보면 정치적인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지역적 기반으로 볼 때, 왜냐하면 한국 정치는 이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낙연 당선자는 지금 이번에 종로에 출마해서 처음 종로 배지를 다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나 정세균 총리는 이미 서울 종로에서 3번을 성공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렇게 본다면 지리적 외연으로 보면 이낙연 전 총리보다는 정세균 총리가 한 수 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공직 수행, 국회의장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장직, 즉 입법부 수장을 한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 수반을 하느냐, 수장을 하느냐, 총리를 하느냐, 이거는 국회의장 자리를 욕먹이는 것이다. 그야말로 3부 요인에 속하는데,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입법, 행정, 사법, 여기에 반하는 이건 비민주적인 정치적 욕심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일단 총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총리를 맡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비판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국회의장 자리가 하나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다. 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치적인 외연 플러스 리더십 측면에서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낙연 총리보다는 이 정세균 총리의 가산점이 더 붙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직 할 적에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국회의장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두 분 간에 그런 대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노냐 친문이냐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지지 세력, 상당히 중요한 큰 변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본다면 육선을 했고 당 대표를 정세균 현 총리는 무려 3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문, 친노 이걸 굳이 따진다면 이미 친노 노무현 정부에서 산자부 장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계에서는 이 정세균계에는 한 10명 정도의 핵심 의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컨대 김영주, 이원우, 김교홍 당선자 이런 사람들이 핵심 정세균계에 속하고 있고 범정세균계로서는 한 30명 정도가 최소한도 넘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낙연 총리의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는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잠룡에서 정식으로 경선 구도로 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검증의 벽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를 폄훼하는 발언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별히 지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뭐 이렇게 하고 노무현 정부를 아주 그 서민 정부라고 하지만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 이 정도로 혹평을 한 그러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이낙연 전 총리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히려 친노 친문 이 잣대로 재라고 하면 오히려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총리보다 앞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 이미 이낙연 이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할까 말까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당 대표 출마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당초에는 당 대표 나오려고는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좀 머뭇하는 망설이는 좀 주저하는 모습이 이낙연 전 총리 주변에서 느껴진다. 이것이 정치계의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노 친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세력 규모 면에서도 정세균 현 총리가 조금 앞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둘 다 친노든 친문이든한테 의심의 여지가 없이 흔쾌한 지지를 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평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친문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인 리더십, 정치적인 자산의 측면, 또 친문과 친노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하나라도 더 정세균 총리가 조금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런 것을 다 뒤흔들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문심이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세력 판도가 좌지우지하기가 문심으로 어려울 정도로 각자 누가 키우느냐가 변수인데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보면 이 박병석 의원과 김진표 의원 간에 경선으로 갈 듯 하다가 못 갔어요. 이건 바로 뭐냐? 그만큼 새 대결로 결정됐을 때 갈등의 씨앗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세균과 그 다음에 이낙연 이 외부 세력이 앞으로 1년 이상 거의 2년 남았는데 대통령의 마음 즉 문심으로 걷잡을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아있는 동안 누가 문심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더 유리한 사람은 정세균이다. 왜냐하면 권력의 크기는요.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일상화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하고 그럼 총리를 하고 있는 정세균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는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느냐? 여의도에서 활동해요. 거리가 수십 배 정세균 총리가 가까워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해야만이 청와대와 그래도 접촉을 하는데 당 대표를 안 하면 청와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 대표를 한다 하더라도 총리야 청와대 입장을 많이 들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러나 당 대표는 청와대의 청심, 문심과 그 다음에 여론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청와대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 커지는데
과연 대표직을 가졌어도 어렵고 안 가졌으면 더더욱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만약에 당 대표를 안 할 경우에는 당정청 회의할 때 낄 수도 없어요. 자, 이렇다 본다면 누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의 측면에서, 정치 거리의 측면에서 더 가까이 있느냐? 정세균 총리가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낙연보다 정세균 더 훨씬 쉽게 문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로는 눈에 보이는 변수, 보이지 않는 변수를 다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꼭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분석의 틀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차기 대권 후계 구도와 맞물려서는 문심 하나가 또 아니면 문 대통령 최측근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문심을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서 이 판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합리적 분석이 꼭 지배하는 것은 정치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여권의 잠룡, 이낙연 전 총리가 유리한 국면, 제일 유리한 거 바로 여론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28%까지 이루고 있어요. 2등은 10% 간신히 넘을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론 한순간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서 갖는 지지와 그리고 여권 잠룡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여론의 지지는 그 결이 다르다. 이것이 가장 큰 복병이 되고 있다. 과연 28%까지 앞서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를 현 정세균 총리가 과연 이 민심에 얼마만큼의 또 차기 잠룡으로서는 받을지,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것이 이낙연 총리한테는 큰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분석 공유를 하신다면, 공감을 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새롭게 구독 버튼을 많이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